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,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오늘은 또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, 지난주에 리플과 관련돼서 되게 큰 기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사실 SEC와 리플과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. 뭐 결론이 나온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상장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리플은 증권 아니다 이 정도. 그리고 상장 전에 뭐 VC나 이런 데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그 경우는 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좀 결론이 나와 있었는데, 상장된 거래소에 예컨대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에 거래되고 있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어서 증권법 규정을 받지 않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네. 호재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에 한 2배 정도가 가격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. 예, 미국에서 뭐 바로 약식 판결이 나오자마자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서 다시 재상장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아마 상장하게 되면 바로 뭐 가격이 엄청 오를 거라고 지금보다 더. 생각하니까 예, 지금 많이 추격해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리플이 이렇게 만약에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리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?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제 국제 간 송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, 암호화폐 이쪽 생태계에서 뭐 2015년부터 그리고 2017년 거치면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거래소 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낼 때 뭐 하루 종일 이제 송금이 안 되고 네. 그 렉이 걸려서 뭐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마음 졸이다가 다음 날에나 제대로 들어간 게 이제 알려져 있고, 그리고 뭐 비용도 너무 비싼 걸 이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. 네. 그에 비해서 리플은 거의 이제 송금하면 이제 그 당시에도 한 1,000원 정도 했었는데 1리플 정도면 거액을 보낼 수 있었고 1,000원 정도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싼 거네요. 그렇죠. 일반적인 외화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. 네,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바로 자기가 들어온 걸 알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네. 아마 리플에 대해 리플로 예컨대 뭐 비트코인도 리플로 바꿔서 송금하고 그리고 다시 리플을 비트코인 사기도 하고 그런 걸 해본 경험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국제 간 송금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암호 자산에 비해서 가장 이제 빠르고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서, 그러니까 암호자산, 가상자산 안에서도 그 송금에 대해서 되게 특화돼 있고, 예, 그리고 또 해외 뭐 다른 외화 거래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, 네, 네, 그러니까 외화 거래 뭐 이런 곳에서도 대안으로 그 리플을 또 계속 검토하고 사용을 도입하고 있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어렵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금융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네. 해외로 달러 보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미국만 하더라도 달러를 송금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. 그리고 또 당일날 송금하기 위해서는 뭐 한 번 송금하는데 5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뭐 다른 이제 사례들에서 좀 들어보니까 그 기관들이 외화 투자를 할 때 뭐 그래도 최소 투자 단위가 뭐 100억, 200억, 300억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. 예, 맞습니다. 그 외화를 갖다가 외국 계좌에다가 보내는 것 자체가.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그 가상자산을 도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은행마다 사실은 다 장부가 있거든요. 그 장부를 다 국가 간에서 다 밑에 이제 하위 금융기관이 있고, 그 하위 금융기관에서 그 유저들이 뭐 달러를 받거나 환전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,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달러 네트워크에서 다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. 그 맞출 때 사실은 여러 가지
이제 중앙화돼서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뭐 사실 다른 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세계적인 그 달러 네트워크 자체의 안정성이 깨지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그거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절차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자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안에 실제 장부를 작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되게 많은 그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리플이 강점이라고 하면 리플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송금 수단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쓴 그런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사실 가장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최상단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거의 뭐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 같은 상황이죠. 그 다음 이제 이더리움, 그 다음 이제 그 리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리플이나 비트코인하고는 이제 용도가 많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지급 결제에 특화된 방향으로 송금과 지급 결제에 특화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리플이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꽤 옛날부터 나왔던 기사 중에도 보면 뭐 결제 수단 안에도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. 예, 저희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상 자산을 이용한 지급 결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 중에 이제 페이 토큰이 있었는데요. 페이 토큰 같은 경우도 그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1% 미만으로 낮춰준다. 실제로 낮춰줬고 그래서 이제 320만 정도의 유저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을 이용해서 국제 결제망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사업자가 되지 않는 바람에 네. 아 누가 또 왔나 보네요. 지금 국내 사업은 이제 접게 된 상황인데 이 결제 국제적인 결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걸 꿈꿔봅니다. 그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돈을 환전해서 가잖아요. 네. 그냥 미국에서 이제 환전해 가기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국제 결제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또 엄청 수수료가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만약에 그 수수료가 거의 국내에서 카드 쓰는 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환전할 이유가 있을까요? 없죠. 네. 왜냐하면 거액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. 또 뭐 도난 우려도 있고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가상자산을 이용하면 결제가 쉬워지면은 그 국제적인 결제망이 모두 가상자산을 이용한 뭐 카드나 아니면 그런 직접 결제로 변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제가 크게 뭐 레저 결제도 있고 뭐 교통 결제, 뭐 숙박 결제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데 네. 그런 결제망 글로벌한 어떤 숙박이라든지 교통의 결제에 사용되는 토큰을 만들게 되면 그 유저에 최적화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금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양도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해외를 갑자기 갈 이유가 생겼는데 마일리지가 충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 기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죠. 예, 그런 니즈가 시장에서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플이 그런 지급 결제에 대해서도 가장 선두에 있고 네.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이 SEC의 지금 뭐 그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리플이 더 잘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또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플만 그렇게 독주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. 예. 한국에서의 또 지급 결제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리플보다 더 나은
지급 결제 수단을 만들어서 글로벌에서 경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유저도 확보했고 그리고 실제 사용도 잘 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. 예, 그게 금융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. 예. 그 실명 계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날에서 하는 페이코인이 뭐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. 뭐 충분히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리고 그 금융 당국은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관인데 그 반해서 산업적인 지능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지급 결제 정보가 이제 한국에서 쌓여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. 그렇죠. 그 사람이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정보가 이제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 많은 정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사가지고 그 가공해서 자기 영업에 사용하게 될 텐데, 네.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해외 뭐 리플사나 뭐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가상자산 결제 업체에 계속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구글이나 지금 네이버 같은 거 없는 유럽의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사람들도 워낙 해외 여행도 좋아하고 네. 해외 나가서 진짜 외화 거래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수료도 적고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결국은 생태계 문제고 신뢰 문제입니다. 뭐 페이코인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페이코인이 이제 상장 기업에서 이제 만들었고 신뢰가 있어서 수많은 어떤 유저가 사용하니까 가맹점에서는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는 게 선순환돼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네트워크는 사실은 다른 후발주자가 따라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리플은 세계적으로 일단 유명하다는 것, 알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. 페이코인도 그러한 길을 좀 가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앞으로 리플 그래도 항소심이 남아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 결과가 좀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항소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또 유저들이 그 가상자산을 지금 해외에서 막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하게 한다는 거 보기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상장 폐지되면 좋겠죠.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. 결국은 리플이 상장 폐지되고 리플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다른 새로운 지급 결제 토큰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네. 그런 지급 결제 토큰이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 처음에 등장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증권법 규정을 맞추면서도 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증권이다. STO로 가는 거죠. 처음부터. 네, 그렇게 처음부터.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어떤 파이가 있는 시장이다. 그래서 리플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모토가 그 국제 송금 시장에서 비용으로만 1년에 60조가 나가는데 그 60조를 비용이 안 나가겠다 대체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어떤 기능 없이 단순 송금 기능만으로도 60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나왔던 겁니다. 네. 그 저희가 또 리플 지금 이번에 판결문 나온 것도 좀 다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번에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네.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SEC에서 수많은 지금 고소장이 있고 그리고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그 법원에서 판결이 없었고 처음으로 이제 간단한 약식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요. 네. 바이낸스의 뭐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뭐 아니면 미국에서의 그 바이낸스의 영업에 대한 뭐 지금 합의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
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바이낸스의 대부분의 영업을 못 하고 단순한 거래만 가능하도록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 금융당국도 미국의 금융당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자세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플 지금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? 얼마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 순위 4위고 비트코인, 이더리움 3위가 뭔지 궁금하네요. 그렇네요. 3위가 뭘까? 뭐 테더나 뭐 이런 것도 네네.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일단 51조. 51조네요. 51조면 만약에 전 세계 송금을 상당히 잡는다면 뭐 51조도 싼 가격인데 더 그러니까 60조를 그 세이브해 줄 수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1조는 아니겠죠. 실제 그렇게 된다면. 그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입장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전화 연락이나 뭐 줌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